작업 4일차. 장마철에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도 수리 작업은 꿋꿋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 뜯어내고요. 아, 프로펠러 다 뜯어내요? 네. 왜요? 정기검사를 수리해야 된다고. 다 뜯어내고, 네. 프로펠러 뜯어내고, 샤프트하고 안에 축도 뜯어내고. 대공사네. 기본입니다. 똥꼬 올라오면. 선박의 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프로펠러와 방향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부품들이 최적의 상태로 제 역할을 다 해야만 물속 저항은 줄이고 추진력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해를 하다 말고 산소 절단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 나다 이렇게 빼려고요. 알고 보니 수중에서 녹슬고 굳어져 빠지지 않는 볼트를 고온으로 녹인 다음 빼내려고 하는 거라는데요. 그런 뒤에도 망치까지 동원해 힘껏 두드려주고 나서야 겨우 빠질 만큼 볼트 하나를 푸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연결 부품 하나하나의 무게만 해도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다는군요. 하드 연결해주는 부품인가 봐요.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또 한 번 망치로 힘을 써야 하는데요. 가봐, 그런 건데. 네. 이거 빼고, 이거 두 개씩 나와야지. 아, 그걸 빼야지 프로펠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커버를 떼어내고 나니 이번엔 불청객이 때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번식력 강하기로 소문난 홍합입니다. 좁은 틈새 구석구석 빼곡하게도 뿌리를 내린 홍합. 설상가상, 정체불명의 이 물질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진흙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줄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녹아가지고 이래 댕기거든. 막 감기고 이게 돌아가면서 감기고 열이 나가지고 이래 또 녹아가 이래 댕기거든. 이런 이물질들이 누적돼 쌓이게 되면 결국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프로펠러 날개 분리가 한창이던 그 시각, 선미 내부 공간에서도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업자 2명이 겨우 들어가는 협소한 공간. 축을 빼내려면 달리 방법이 없답니다. 축 빼기 위해서 이마볼들 분해를 빼야 됩니다. 팔다리를 뻗을 수도 없는 좁은 곳에서 그야말로 안간 힘을 써가며 프로펠러 축을 고정시킨 견고한 볼트를 빼내야 하는데요. 밀폐된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 작업이 더욱 고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엄청 크네요. 이건 저런지 배가 나가서 작은 겁니다. 하지만 리모 볼트 자체가 본디 유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 빼내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작기. 장소가 원래 이렇게 좁아요, 보통? 보통 이래 안 좁습니다. 이래가 너무 작은 하면 좁고. 일단 위에 이거 좀 받아. 이거 나중에 이거 푸는 거는. 모든 작업은 추후에 다시 재조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트 하나를 풀어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는군요. 밑에 걸 밑에 왜 잡힐까? 한참 만에야 다리를 펴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작업자. 마치 한직막에서라도 나오는 듯 땀으로 가득한데요. 불편한데. 불편한데 어쩌겠노. 자세가 그것밖에 안 나와요. 더 걸어놓고. 생각보다 작업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하나 걸고. 이거 빼는데 보통 뭐 하루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좀 일이 좀 배가 작아서 그런가. 축 빼는 데만 하루 걸려요? 하루 뒤에 작업하고 요 앞에 작업하고 이래서 다 하면 하루 정도 걸립니다. 땀 한 번 닦아낸 뒤 또다시 재개되는 프로펠러 축 분리 작업. 그리고 그 시각. 조심해. 많이 떨어졌다. 천천히 돌려.
올려주세요. 천천히. 다친다. 산 밑쪽에선 마침내 방향키가 분리돼 내려오는데요. 한 3톤. 아, 라다는 3톤이요? 떼어놓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육중한 크기를 자랑하는 방향키. 하지만 진짜 긴장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선박의 추진력을 책임지는 프로펠러와 그 축을 한꺼번에 드러내야 하는데요. 한 5톤? 5톤? 4톤, 5톤? 조금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프로펠러 날개부터 단단히 묶어서 고정시키는 작업자들. 작업 중에 행여 잘못해서 프로펠러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작업 과정을 거쳐 프로펠러가 마침내 선체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느리지만 안전하게 선체 바깥으로 온전히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프로펠러. 잘 빠진 거예요? 예, 잘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대기 중인 프로펠러. 검사 받아야 돼. 5년 만에 한 번 받고 2년마다 받는 거 있고 3년마다 받는 게 있고 배 기간 따라요. 모든 선박은 5년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검사와 더불어 각종 다양한 검사들을 통과해야만 계속해서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분리된 프로펠러 축을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트럭. 그 뒤를 따라 도착한 곳은 수리조선소 내에 위치한 어느 기계 작업장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세한 부품 하나까지 모조리 해체한 다음 제대로 정상 작동하는지 검사를 거치게 된다고 하는군요. 지금 분해하고 있거든요. 표면을 깨끗이 한 다음에 크랙이라든지 뭐 스크래치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프로펠러 날개를 떼어낸 축은 계속해서 해체 작업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맨홀 뚜껑처럼 생긴 덮개를 열어서 확인해보니 마치 화수분처럼 볼트와 너트 그리고 각종 부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몇 개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옥수 많아요. 4개가 5개, 6개라고. 그야말로 끝간데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프로펠러 축 해체 작업. 그 와중에 도끼며 망치며 쇠지뢰까지 온갖 도구들까지 총출동하는데요. 그렇게 프로펠러 축 하나를 해체하는 데만 장장 4시간여가 흘렀습니다. 그저 기다란 쇠기둥처럼 보였던 프로펠러 축에 이렇게나 많은 부품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줄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잠시 후 사장님, 검사 잘 부탁합니다. 예. 이번엔 해체한 부품들을 검사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자본 탐상 검사라고 요 제품에 크랙이 갔는지 안 갔는지 기계 자체가 전자석이거든요. 쇳가루. 이거는 쇳가루요? 그렇죠. 일종의 자본이라거든요. 자본. 그 좌회선 자석을 대고 쇳가루 뿌리게 되면 깨진 부위 쪽에 쇳가루가 이제 침투해서 진하게 거기 자본이 쌓여서 보이게 됩니다. 크랙이. 크랙이 있으면요? 그렇죠. 네.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거는 멀쩡한 상태. 다시 말해 형광물질이 섞인 쇳가루를 제품에 뿌려준 뒤 전자석과 자외선을 이용해 비춰보면 제품 표면의 흠결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프로펠러 축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검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자들. 지금 전 제품은 다 문제 없이 이상 없습니다.
작업 6일차. 이른 아침부터 기관실 옆 유리 탱크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오늘은 경유 탱크 내부의 청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둘러싸셨어요? 기름이 완전 떡이 돼가 있으니까 철가루 안에 들어가면 새까만 기름 많아가지고 기계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아, 기름 청소를 깨끗이 안에 찌꺼기가 많으니까 찌꺼기가 많으면 잘 안 돌아가요? 세 겹의 옷도 모자라 방수포까지 겹겹이 작업복을 껴입고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자들. 어둡고 좁은 기름 탱크 속으로 거의 비집고 들어가다시피 몸을 구겨 넣습니다. 그나마도 오늘은 작업 환경이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기름 탱크가 뭐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하나 하고 저 스타보드 저쪽에 두 개 있습니다. 요거는 17톤 들어가고 센터에 있는 거 저쪽에 있는 거는 5톤짜리 탱크인데 본격적인 청소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바가지로 뭔가를 퍼내는 작업자들. 그런데 이내 플라스틱 통에 한가득 채워질 만큼 양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요. 기름 땡하기 전에 잔량. 아, 잔량제 먼저 빼고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물질을? 네. 굴곡진 형태의 탱크인지라 기계로도 미처 빼내지 못한 기름들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다 폈다. 다 폈어요? 이제부터는 울퉁불퉁한 탱크 안을 손걸레로 일일이 닦아내야 한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계를 돌리면 기계 안에 들어가면 기계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있으면 기계가 안 돌아간다고요? 대형 선박들의 경우 주로 점착성이 높은 낮은 등급의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탱크에 들러붙는 찌꺼기의 양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12개의 유리 탱크 중 8개를 청소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물탱크, 하수처리 탱크, 항공유 탱크 등 수십 개의 탱크들을 의뢰가 들어오면 청소를 해야 한다는군요. 게다가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이라 땀도 비오듯 쏟아지는데요. 이렇게 가스 측정하고 가스가 있으면 못 들어와요. 쓰러지는데요. 아, 아무래도 여기가 밀폐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안전관리가 가스 측정을 했잖아요. 대기 중 산소 농도는 21%, 탱크 작업 시에는 최소 18% 이상이 돼야만 작업 허가가 떨어진다는군요. 선생님, 다 끝나신 거예요? 네, 깨끗하죠. 깨끗하라고 청소한 건데. 이렇게 깨끗해진 거 보면 그래도 좀 뿌듯하시겠어요, 기분 좋아지시고. 네, 하나 해치웠다는 거. 그 시각 선박 안팎에선 수리와 검사를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덧 8일차에 접어든 선박 수리 작업. 오늘은 시작부터 큼지막한 마대 자루들이 줄지어 등장하는군요. CS볼이라고 페인트를 잘 제거해주고 칠판을 이제 거칠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광물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슬래그를 모래알처럼 작은 알갱이로 만든 PS볼은 선체 도장 작업에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마자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PS볼을 고압 분사해서 선체 외판을 매끄럽게 연마하는 작업을 샌드 블라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아랫부분에 빨간색 부분을 다 벗겨내고 윗부분은 녹슨 부위만 부분적으로 작업하도록 지금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래쪽 붉은 부분의 페인트는 전부 다 벗겨내고 윗부분 파란색 페인트의 경우 새롭게 도색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칠을 제거해야 한다는데요. 선체의 좌우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샌드 블라스팅 작업. 한 번의 작업으로 광범위한 부위에 녹과 페인트를 동시에 벗겨낼 수 있는 효과적인 연마 방법인데요. 하지만 작업 효율이 높은 만큼 기계가 내뿜는 압력도 세기 때문에 보호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모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가죽이라서 이제 여기 모래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고 또 여기 안에 에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혹독한 환경에서도 이제 숨쉬기에는 지장이 없어요.
작업이 고된 만큼 이중 삼중의 보호 장치는 필수라는군요. 모래가 바로 맞으면 피멍이 되거나 살갗이 휘어질 정도로 심하죠. 다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재개하는데요. 선체 도장 작업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맑은 날 계획대로 지체 없이 모든 작업을 끝마쳐야 한답니다. 내일까지 하루 반나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부지런히 작업에 박차를 가한 덕분에 예정대로 하루 반나절 만에 모든 연마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업이 남았을까요? 지난 열흘 세척과 연마 과정을 거치며 도장 작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선박. 그동안 장마 기간까지 겹치는 바람에 출항을 나흘 앞두고 이제야 도장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좀 올라갑니다. 방치도로는 단순히 이제 여기 해수에 들어가니까 해수에 철판하고 물이 닿으면 녹이 부식이 일어납니다. 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도료는 해양 동식물들이 배에 붙게 돼요. 붙게 되면 배가 선속도 안 나오고 배 운항도 잘 안 나오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게 못 붙게 막아주는 거예요. 방청도료와 다음에 방어도료가 올라갈 수 있게 잡아주는 타이포트. 부식을 방지하고 이물질의 부착을 막아주는 방청, 방어도료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잘 붙게 해주는 접착도료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세 가지 도료를 4회 이상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도장 작업은 출항 전까지도 계속되는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4일간의 수리 작업. 그 사이 선박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를 하고 말끔해진 모습으로 이제 독아웃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다 빼갖고 나가는데 배가 기우는지 안 기우는지 물에 떠봐야지 이제 그걸 이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저희가 긴장이 되는 순간이에요. 바로 뜰 때요. 예. 자, 컨트롤러, 자, 덮고 내리기 시작합시다. 잠시 후 플로팅 독이 하강하고 보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선박. 그런데 이때 양동이 하나 손에 들고 선박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자. 여기가 이제 맨 말고 그 양쪽 허리 쪽에 물 새는가 안 새는가 점검. 여기 하고 후레니 쪽에 물이 안 새면 괜찮은 거죠. 저 밑에 바닥 쪽에 올라오는 거 허리 세운 데만 체크합니다. 간단한 확인 작업이지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답니다. 아,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물 새면 진짜 출항 못 하겠어요. 다시 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물 새면 이제 도구 다시 또 올려야 되죠. 다행이네요. 이제 모든 작업은 끝났습니다. 선박을 다시 항만 밖으로 에스코트할 예인선도 도착을 했는데요. 잠시 후 선박과 독을 연결했던 밧줄이 풀리고 플로팅 독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선박. 자, 동구놀이 15. 안전하게 잘 빠져나가고 이제 이 배는 구두에 붙어서 식량 부식 싣고 거물 싣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저 북태평양으로 이제 조업 나갈 준비를 하러 갑니다. 저 배가 나가서 안전하게 만선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밖에 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수리 조선 기술.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작업자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